한 10억 밸류에 한 2억 정도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해서 한 200억 밸류 정도의 엑시트를 했다. 그럼 이제 20%의 지분이었으니까 한 40억이 회수가 되는 케이스죠. 그럼 이제 번 돈은 한 38억.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2억을 투자했단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30억 투자하면 15번을 똑같은 걸 한다고 쳤을 때, 동일한 금액을 쳤을 때 이 38억 곱하기 15.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570억이요. 대박이죠, 대박.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저와 되게 가까운 지인이자 또 같이 투자도 많이 했고 서로가 교류도 많이 했었던 정보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본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이랑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한 거는 VC에서만 일한 건 한 4년 남짓 정도 되는 기간이고, 그 외에 이제 정보 출자 기간, 흔히 모태펀드라고 불리는 한국벤처투자에서 한 3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AC에서도 제가 설립을 해서 한 1년 좀 넘게 운영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까지는 루트벤처스라는 VC의 대표를 했었고, 현재는 나왔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AC를 또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보영님은 드문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이 이제 VC에서도 뭐 여러 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사실 드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자기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투자를 또 직접 하시는 것도 드물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초기 투자도 많이 하시고 초기 투자에 또 이제 집중하셔서 준비하려는 것도 매우 드문 케이스라서 어떻게 보면 보영님은 오늘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투자를, 안 그래도 말 나온 김에도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투자를 주로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또 뭐 흥미 있는 사례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VC로서 이제 투자를 당연히 제일 많이 했고, 그건 이제 시리즈 A 단계 위주의, 뭐 다른 투자도 했지만 주로 이제 그쪽 단계의 초기 투자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C도 했었는데, AC로서 그리고 잠깐 뭐 제가 다른 거 하지 않았던 기간들도 좀 있는데, 그럴 때 또 개인적으로도 엔젤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극초기 투자, 그래서 주로 이제 초기 및 극초기 요 단계에서 투자를 좀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이 계시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다른 각자의 포지션으로 이제 초기 투자 많이 하시는데, 보영님 같은 경우에는 왜 초기 투자를 하게 됐고 또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인데 되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재밌습니다. 초기 투자하는 건 저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재밌다. 그럼 뭐가 재밌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별 신경 안 쓰는 것과 다르게 뭔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회사가 계속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로 투 원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단계, 물론 그 뒤의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또 의미가 있는 단계지만,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되게 창업팀과 되게 가까워지게 돼요. 제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님과 제가 그냥 단순히 대표님 또는 이제 투자자, 이런 관계를 좀 넘어져서 그 이상의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제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이제 제가 되게 투자한 지 되게 오래된 이제 대표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 이미 저는 엑시트를 했고, 그분도 이제 다른 데서 일하고 계신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냥 거의 우리는 뭐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되게 가까워진 그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이게 극초기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팀원분들과도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히 교류를 떠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쉬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뭔가 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투자했던 회사에서 개발을 하셨던 무슨 개발 팀장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충분한 페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이제 되게 잘 작업도 하고 이랬던 건들이 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보면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그런 뭐 일부 팀원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얻어가는 재미 이런 재미가 또 되게 크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일수록 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로서 회사와 되게 이어진다라는 관점이 들려면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같이 그런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데 특히나 이제 같이 고생한 경우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들로 많이 남는데 특히 초기 투자일수록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초기 투자가 좀 수익률로서도 좋다라는 의미를 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우리 전석철 전무님이라고 제가 말하면 될까요? 네,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네. 가장 이제 초반에 벤처 투자 업계에 들어왔을 때 뭐 거의 네네. 2010년 초반, 거의 네네. 2010년대, 10년 요 정도만 해도 사실 초기 투자에서 무슨 돈을 벌어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기 투자 기관에 계셨으니까 네네. 워낙 더 잘 아실 텐데 초기 투자 펀드 처음에 만들려고 이렇게 공고를 내게 되면 지원율도 적고 어떻게 보면 그거에 초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출자 비율도 예를 들면 펀드가 뭐 100이라고 하면 그런 주요 출자 기관에서 초기 투자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고 지원율이 적으니까 우리가 70% 이상 출자금 네.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6%에서 8% 이상 되는 그런 매년 이제 허들 있는 IRR이 뭐 초기 투자는 0%에서 3%로 해줄 테니까 많이 지원들을 해라 라고도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10년 전만 해도 그렇고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경향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초기 투자하면 되게 망할 확률이 높아. 하지만 당연히 반대급부로 성공하면 대박.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또 이제 미국 VC 쪽에서도 말하는 건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쫙 뿌려놓고. 쫙 뿌려놓고 네. 쫙 뿌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막 중간에 물어봤을 때 우리 그런 회사도 투자했었나? 뭐 이런 분들도 초기 투자자분들 중에 종종 있었어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렇죠. 비슷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뭐 어느 정도 투자를 경험을 하게 되고 조금 보는 눈이 생기고 그다음에 적당히 이제 퀄리티 있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한다면은 생각보다 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해요. 많이 망할 확률을 낮출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여전히 성공하면 대박인 거는 뭐 당연히 동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이를 하지 않고 적당히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수익률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흔히 투자라는 게 이제 회사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뭐 망하면 노는 투자금을 다 잃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초기일수록. 근데 의외로 초기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 회사가 어쨌든 되게 당연히 창업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설령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잘 안 되더라도 결과물이 반드시 남아요. 어떤 뭐 프로덕트가 어쨌든 유저가 어느 정도 확보된 프로덕트가 남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까지 못 가더라도 결국에 그런 고생들을 하면서 네네. 팀이 되게 단단해져서 되게 좋은 팀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그 상태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탤런트 액퀴지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 양수도처럼 그냥 그 프로덕트만 또 사가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큰 엑싯은 아니지만 되게 소소한 엑싯 그래가지고 뭐 원금에 가깝거나 아니면 원금보다 뭐 조금 까지더라도 정말 뭐 제로가 되지 않는 사실 의외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대박은 대박대로 나고 좀 잘 안 되는 거는 뭐 좀 적당히 벌고 버는 거 아니죠. 뭐 까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까먹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뭐 투자금 날려고 이런 거 잘 없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 업황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말씀 주셨던 그런 재능 인수라든지 아니면 프로덕트만이라도 양수도를 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계 자체가 조금씩 성숙됐다라는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약간 엔젤 세컨더리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네네. 중간 회수 시장 막 시리즈 B 단계에서 이제 아주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엑싯을 네네. 하거나 네. 심지어는 시리즈 A 단계에서도 시드 투자자들이 뭐 일부 엑싯을 하거나 경우가 있죠. 이런 네. 경우들도 이제 생기고 네네. 있어서 정말 좋은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크면 어쨌든 뭐 적은 배수로 멀티플이 이렇게 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의 회수금이 한 번에 형성될 확률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중기나 후기 투자가 조금 인기가 더 좋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좀 더 비해서 안정적일 수도 네네네. 있고. 네. 초기 투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에 대해서 약간
약간 환상을 기존에 줬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막 600배 났습니다. 뭐 어떤 거에 투자해서 뭐 나는 1000%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 투자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보다 매우 적은 비중이라서, 적은 금액이라서, 이제 회수했을 때, 아니, 그런 멀티플로 봤을 땐 정말 놀라운 멀티플인데, 결국엔 회수했을 때 얼마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시리즈 A나 B 이후에 들어간 투자자들보다 적은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절대 네. 금액으로도 좀 수익률이 적은 거 아닌가요?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 사실 맞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300억 밸류에 한 30억 정도 투자를 했다. 네네. 근데 10%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회사가 잘 성장을 해서 뭐 시리즈 C단계 뭐 그 이상 단계 또는 이제 뭐 적당한 수준에서 M&A가 됐다. 그래서 한 1000억 밸류 엑시트했다. 네. 그러면 이제 30억 투자했던 게 한 100억으로 돌아오죠. 그럼 거의 3.3배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차액만 보면 한 70억을 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하나 있다고 치고, 네네. 근데 그 다음 케이스를 보면 한 10억 밸류에 한 2억 정도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해서 한 200억 밸류 정도의 엑시트를 했다. 그럼 이제 20%의 지분이었으니까 한 40억이 회수가 되는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번 돈은 한 38억.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2억을 투자했단 말이죠. 이거를 만약에 30억 투자하면 15번을 똑같은 걸 한다고 쳤을 때, 동일한 금액을 쳤을 때, 이 38억 곱하기 15.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570억이요. 대박이죠, 대박.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은.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아니, 그게 어떻게 15개가 전부 이제 뭐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게 또 전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다 대박이 났을 때 전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15개가 이제 다 성공하기 힘들죠. 이거는 약간은 네네. 제가 이제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제가 300억 밸류가 100억 되는 사례, 네. 그 다음에 이제 10억 밸류가 200억 되는 사례를 봤을 때 300억 밸류가 1000억이 되려면은 그때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능성, 희망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무적인 수치, 그 다음에 디테일한 어떤 지표들,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가는 거고, 10억 밸류가 200억이 밸류가 되는 거는 물론 거기도 어느 정도의 지표들은 필요하지만 막 엄청나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10억 밸류가 200억이 되는 거는 잘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게 기간이 막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얼마를 벌었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어느 기간에 벌었냐, 즉 IRR이 되게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IRR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초기 투자가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주셨던 분류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때 300억에서 1000억이 된다라는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그런 구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약 시리즈 B 전후로 일반적인 단계로는 보여요. 그럼 그 단계에는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수치 이렇고 재무 수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사업적인 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좀 와닿는 내 얘기긴 한 게, 그때부터는 개인이나 약간 소규모 팀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경영, 그런 뭐 큰 조직의 경영가로서의 관점, 그리고 그 조직의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 관점이 많이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제 진짜로 이제 사업의 가능성에서 이제 초기에 팀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 구성 자체의 스피드로 봤을 때는 일리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10억에서 200억 확률이 높다고 해도 저는 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 어떻게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거의 무에서 유인데, 그렇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성공의 재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역시 또 이제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대충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 확률을 이제 높여야죠. 10억에서 2억 되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향하는데, 저의 또 관점이 건데, 네네. 그냥 아까 그 스프레이 앤 가자, 플레이, 이게 이거 말고 정말 이제
관여를 많이 해서 좀 어떻게든 성공 확률을 높여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리즈 A 단계 이런 초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대표님들이 당연히 이제 투자자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네네. 잘 하시지만은 가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답답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좀 리스크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창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간접적인 이제 경험을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점점점 하게 되죠. 사실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케이스마다 다른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이제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사례와 여러 분야의 이야기, 기업의 이야기를 알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인사이트가 축적돼서 보다 더 이제 빠르게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는 거,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사실 시리즈 A 정도 단계면은 그래도 투자도 그래도 한 1, 20억 정도 최소 받고 또 그 이상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지표상 성과를 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100% 물론 이제 귀담아 들으시긴 하지만 100% 듣지는 않고 이게 약간 그 시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창업자분들의 점점 더 주관이 좀 강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얘기인 건데 이거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초기를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극초기 투자 이런 거를 하는데 결국 그 단계로 가게 되면 시드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엑셀러레이팅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컴퍼니 빌딩 먼저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긴 말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순서 두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딱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내가 해서 정말 내가 뛰어서 뭔가를 해서 보여줘야 나도 할 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어느 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뭔가 그냥 말만 하긴 좀 그래서 나도 뭔가 되게 증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아래 단계로 내려와서 실제로 일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엑셀러레이팅이나 컴퍼니 빌딩 이런 걸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창업자분들의 진짜 고통이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도 정말 어려운 기간이고 역시 어렵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또 겸손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을 요즘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공 확률을 높이고 그런 성공의 재현을 위해서 엑셀러레이팅이나 이제 컴퍼니 빌딩 쪽으로 더 이제 내려가셔서 더 초기 투자를 하시고 그 확률을 높이는 과정으로 뭐 여러 가지 뒤에서 조언도 할 수 있지만 하다가 이제 정말 필요할 때는 직접 뛰시는 것도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성공 확률을 높이시는 관점으로 봐도 되겠군요. 네, 뭐 제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아무리 뭐 그냥 복사를 하더라도 조금만 도와주면 낫다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